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런 가슴이 뛰는 느낌을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느끼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기대감이 없죠. 삶에. 그렇죠.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슴 뛰는 일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가슴 뛰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전 10주년 앨범 나올 발매일 날 굉장히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때 우리 카톡방에서도 막 축하한다고 그랬던 예. 그날이에요. 김용만 선생님은? 저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면 이제 등록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셨구나. 펑펑 울었어요. 예. 가슴 뛰는 일을 찾고 싶다. 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이 핵심인데요. 도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한쪽으로는 열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슴 뛰는 일을 반드시 열정이란 것과 맞닿아 있고요. 근데 유사하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광기라는 게 있죠. 그냥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선택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이 과연 지금 직업을 선택하실 때 혹은 옮기려고 하실 때 그 가슴이 뛴다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전인지 아니면 미친 광기인지 만용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3m라고 합시다. 3m.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가슴 뛰는 그것을 향해서 3m의 절벽을 뛰겠다고 도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세요? 저요? 네. 전 준비를 좀 해보고요. 예. 또 전 저 그림 보니까 두려운데요. 저 그림 자체가 체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체를 더 키워야 되겠고, 예, 안정 선생님과 같은 연령대가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네. 해야지. 저거는 좀 생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서서 뛰어야 네. 된다 그러면. 쉽게 답이 안 나오시죠? 네, 답이 안 나오죠. 예. 네. 또 저는 저걸 뛰기 직전에 내가 뛰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순간이 가슴 뛸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사실은 과정이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결정하는 그 과정과 순간, 그렇죠? 가슴 떨리는 선택의 순간. 예. 저는 일단 뛰고 볼 것 같아요. 일단 뛰고 보겠다. 역시 질풍노도구만. 나이 순으로 예, 아주 멋지신데 우린 되게 현실적이죠. 우리 되게 현실적이고 근데 저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런 분은 그 이제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시는 분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역질문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낭떠러지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만약에 내가 실수한다면 그냥 죽는 건가요? 아니면 뭐 툭툭 털고 올라와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높이인가요? 그렇죠? 무엇을 잃느냐? 그래서 우선은 이 도전에 뒤따르는 감당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3m를 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벼랑이 아닌 평지에서 뛰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체력 보강하고 연습을 스스로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는 2.7m밖에 안 되더라. 더 이상은 도저히 해도 안 나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m인데 2.7m밖에 못 예, 뛴다고요? 평지에서 뛰어보니까. 그럼 뛰면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많으세요. 여기서 저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떠세요? 저 같으면 뭐 제가 예.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면 예. 뭐 타인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눈을 돌려볼 것 같아요. 제가 저길 꼭 가야 된다면.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수영 선수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여성 수영 선수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반드시 스포츠를 해보라라는 권고를 하면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스포츠에 있다. 그다음에 역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스포츠 선수라면
당신이 스포츠를 하면서 터득한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안정환 선생님이 스포츠가 아닌 인생살이에서도 그 스포츠에서 터득하신 걸 다 적용을 하고 계신지는 의문이에요. 아, 그렇지 못.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2.7m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김용만 씨는 난 그럼 안 되는 거죠. 포기합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스포츠를 해본 분이라면 내 능력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상은 코치나 다른 전문가 선생님에게 답이 있다는 경험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왜 도움들을 안 청하시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상 친구들은 미리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저쪽에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예. 뛰지 않으려? 사기꾼 냄새 나는데. 그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옷가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음식점을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뛰지 않으련?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배우시되 조금 더 냉철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글픈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역시 좌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 뛰려고 저 커피만 하루에 2잔씩 마시고 그건 카페인 때문에 뛰는 거고. 뭐든 빈속에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할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작은 거 하나에도 가슴 뛰는 청소년기 때, 청년 때 그걸 나이가 먹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걸 탐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우리 또래에서 나만의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이란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목표란 게 필요하죠. 각자가 자기가 가슴 뛸 만큼의 무엇인가를 내게 줄 수 있는, 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능력, 요 사이에 갭. 여기서는 지금 3m라고 했지만 그 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도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스스로 보도블록에 번호를 지정을 했어요. 1, 2, 3, 4, 5번. 그리고는 홀수 번호만 밟고서 저 끝까지 간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짝수를 밟으면 나는 끝장이야. 혼자서. 난 맨시하면 신호등 건널 때도 하얀 반선망 밟고 가야지. 맞아. 경험 있으시죠? 저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놀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리를 네.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적용을 해보는 것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없었었는데 예. 생기네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뛸 만한 일이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자주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노력에 의해서, 도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저희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벌써부터 좀 가슴이 뛰는데 함께 공감하면서 이 시간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대부분이 요즘 가슴 뛰는 일이 없다. 가슴 뛰는 일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싶다. 등등의 뭐 이런 얘기들을 올리셨는데 아까 보니까 한 3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가슴 뛰는 일이 첫 번째 이제 관계.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두 번째 이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슴 뛰는 일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행복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3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가슴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뛴다. 예, 어떤 것 때문에 뛰세요, MC 섭이님은?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서울 하늘 아래서 그렇죠. 같은 우리 연예인분들을 보면서 네. 저희도 같이 연예인인 척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가슴이 너무 뛰네요. 아 지금 이 순간이 가슴이 네네. 뛴다. 그렇잖아 예. 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아빠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다고. 아, 저의 어렸을 때 꿈도 연예인이었고요. 아직도 그 꿈을 이 가슴속 한 구석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송 아니고도 이전에도 어딘가 나오셨었어요? 그냥 많이 걸어 다녔었죠. 그래요? 네. 그럼 이전에 방송 나오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잠깐 예전에 얘기했지만. MBC 뭐 아들과 딸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보조 출연자. 보조 출연자. 아, 뭐 베스트 극장에 예. 연규진 선생님의 뒤에서 껌을 씹고 있다는 그런 생활들을 좀 했었습니다. 아 방송에 꿈이 있으셨구나. 네. 그러한 꿈들이 있었는데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위기. 약간 먹구름 비켰네 근데. 어찌 됐건 같이 이렇게 마주하고 이런 시간 나누는 게 가슴 뛰는 일이고요. 죄송한데 웃음소리는 네. 마이크 안 대고 뭐 얘기하려다 지금 순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미안합니다. 내리고 그래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가슴 뛰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드라마 쓰시는 닥터 박님. 저는 예. 사실은 약간 정서적인 심장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늘 가슴이 뛰어요. 마치 아주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받고 네. 가령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 정말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나팔꽃이 피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쪼그려 앉죠. 그리고 예.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홍기 씨랑 비슷하시네요. 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홍기 그렇지 씨 작은 거 사인받아 하나 봐도. 그랬는데. 그 점심 메뉴 고를 때도 예, 가슴 설레고 예, 그걸 먹을 때 너무 가슴 설레고 네, 다 먹고 나서 후식 먹을 때 너무 좋죠. 예.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음. 학교에 갔고 열심히 공부했고 환자 보면서 열심히 살았었고.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어느 만큼 크고 나니까 주변에 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 약간 정서적인 심장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단상 위로 올라오셔야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좀 감수성 굉장히 예민한 소녀 같은 그런 감성을 좀 갖고 여기 계시는 것 개복지도 같은데. 한 마리 계시거든요. 예. 감성 개복지. 감성 개복. 네. 자, 놀래면 죽어. 예. 조심해. 일단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좀 하실 분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색 별이 되고 싶은 아들과 핑크색 하트가 되고 싶은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예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는 위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저의 꿈을 저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20대에 여러 가지 핑계로 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혜빈 씨처럼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뻔한 삶. 그런데 다시 제 꿈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뭐 뻔한 삶, 뭐 평범한 삶 이런 게 없다는 걸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20대 때 내가 결코 특별할 것 같은 재능이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연극영화과. 정말 그 사방의 끼쟁이들을 보니까 아, 난 여기서 틀렸다. 이거를 알겠는 거 너무 일찍. 끼쟁이들. 4년 동안 꿈을 접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도 안 되겠구나. 4년 동안 꿈을 접는 연습을 했다고요. 네네.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꿨던 건 아니고요. 이제 연출가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봐도 내게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위축감이 들고 그래서 갖은 핑계로 도망을 좀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하면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직업이 아닌 형용사의 꿈을 얘기하는데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떤 이름 있는 연출가가 되고 싶어 했지? 왜 꼭 잘나야 한다고 생각했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는 어떤 꿈을 꾸었냐고 물어보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핑계로 도망치게 될까봐 다 초면인 분들에게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좀 다짐을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 말고 먼저 좀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스스로한테 잘했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해요. 네. 예. 아유, 저분야말로 여기 나오셔서 제가 이번에 그냥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시댁은 담대하라라는 얘기예요. 가슴 뛰는 순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결혼식, 뭐 그리고 아들 태어났을 때, 방송을 시작해서 뭐 아주 좋은 프로를 맡았을 때, 그런데 굉장히 이제 가슴 뛰었었거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 좋고 가슴 뛰는 일 이전에는 꼭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여자가 날 좋아할까? 두렵죠. 방송국에 들어와서도 코너를 하는 꽁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MC를 봐라.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 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하고 나누다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문득 그런 얘기를 해요. 담대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혹시? 담대한 순간을 주세요라는 것은 담대해질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 비로소 담대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방송을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3년여 정도 쉬었을 때 다시 나올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못한다면은 그거 이상 바보 같은 행동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그리고 내 주위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를 믿고 가면은 이 두려움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서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